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의 2차 단일화 회동이 오늘 극히 이례적인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1시간 동안 이어진 두 후보의 대화 전체를 공개하면서 회동이 처음부터 끝까지 생중계된 건데요. 만남 전부터 정말 기본적인 예의가 없다, 정체가 뭐냐, 유령과 단일화를 하려는 거냐며 서로를 공격한 두 후보는 결국 입장차만 드러낸 채 단일화 방식이나 시기는 못 정하고 헤어졌습니다. 첫 소식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사랑제 뒤편 카페 야외 테이블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무소속 한덕수 두 후보가 하루 만에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2차 회동이 시작되자마자 한덕수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가 단일화를 언급한 횟수를 세어봤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4월 19일부터 5월 6일까지 18일 동안의 과정에서 22번이나 단일화를 하겠다. 단일화를 반드시 성사해야 한다며 손짓까지 써가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이거 제대로 못 해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후보님이나 저나 우리 속된 말로 바로 가버린다는 거 있죠. 이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자신은 여러 명의 후보들과 3차까지 경선을 거쳤는데 갑자기 청구서를 내미냐며 맞받았습니다. 왜 지금 뒤늦게 나타나서 국민의힘의 경선 다 거치고 돈 다 내고 저는 모든 절차를 다 따랐어요. 그런 사람한테 난데없이 나타나서 나를 12일까지 경선을 완료해라. 단일화를 하려면 입당부터 하라고도 거듭 반박했습니다. 당연히 국민의힘에 입당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성격으로 보나 또 앞으로 지향하시는 방향으로 보나 마땅할 거라고 생각해요. 김문수 후보는 일주일 경쟁을 벌인 뒤 다음 주 수요일 토론과 목금 여론조사를 거쳐 단일화를 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시점에 대한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습니다. 단일화다. 이런 것이 저는 그거는 결국 하기 싫다 하는 말씀하고 같이 느껴집니다. 왜냐? 결국 단일화 방식에 대해선 구체적인 논의는 시작도 못한 채 2차 회동도 1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도저히 우리 후보님이 달리 생각하실 수가 없다면 저는 회의는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우리 언론분들에 대해서 좀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두 사람은 건승을 기원한다며 서로를 껴안고 회동을 마무리했고 다시 언제 만날지 약속은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접점을 찾지 못한 2차 회동을 두고 서로의 욕심만 내세운 도돌이표 말싸움을 국민들이 언제까지 강제 시청해야 하냐고 혹평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자, 이 밖에도 김문수 후보 측은 경선을 통해 선출된 공식 후보를 지원하지 않는다며 측면에서도 연일 지도부를 난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무소속인 한덕수 후보를 몰래 지원해왔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는데요. 한 후보의 선거용 사진 촬영을 당직자가 도왔다는 건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 캠프 주변에서 끊임없이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차명진 전 의원이 SNS를 통해 공개한 지난 5일 한덕수 후보의 일정. 제목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촬영, 무소속이 아닌 국민의힘 후보라고 돼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스튜디오에서 인물 사진을 찍는 일정인데 담당자로 국민의힘 홍보국 직원 이름과 직책, 휴대전화 번호도 적혀 있습니다. 차 전 의원은 국민의힘 공식 대선 후보는 김문수인데 무소속 한덕수를 실무 지원하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개입된 문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 측도 앞서 선거용 사진을 촬영할 때 한 후보를 목격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과 바로 옆 장소에서 한덕수 후보도 우리 후보와 똑같은 방식으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 전 의원은 윗선에 확실한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며 당 지도부와 한덕수를 믿고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있냐고 따졌습니다. 김 후보도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덕수 후보 일정도 다 짜줍니다. 저는 안 짜주는데 11일까지 나 꽃가마 안 태워주면 나는 등록 안 하겠다. 이런 일이 전 세계 정당 역사상 있은 적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당에서 작성한 일정표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촬영 시점에 누가 당 후보가 될지 알 수 없어서 편의상 두 후보 장소를 예약한 것이고 당은 김문수 후보를 수행했다는 겁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 지금 김문수 후보 캠프의 그 주변에 계신 몇몇 분들이 끊임없이 사실과 다른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덕수 캠프도 국민의힘이 일정을 짜준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한덕수 캠프 이정현, 김기흥 대변인은 국민의힘 당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속 당이 아닌 무소속 후보를 돕고 있는 건데 이들은 어차피 하나가 될 것 아니냐, 불이익이 있어도 감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어제까지 지역 순회를 이어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은 재계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기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친기업 행보로 외연 확장에 나섰는데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막을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과거와는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SK그룹 회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을 만났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바로 기업이고 과거처럼 경제 문제, 산업 문제를 정부가 제시하고 끌고 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경제단체들은 재헌집을 전달하면서 신산업 육성, 내수 부양을 위한 해외 인구 500만 명 유입, 미국발 관세 정책 대응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 후보 대선 공약인 법정 정년 연장과 4.5일 근로제에 대한 부작용도 지적했는데 이 후보는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천천히 논의하겠다며 우려에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긴급 재정 명령해서 확 시행을 해버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하시는 거예요? 다 대화를 해야죠. 준비를 해야죠. 경제 유튜버들과 진행한 유튜브 방송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른바 우클릭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투자용 다주택에 강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했던 이 후보가 부동산 투자는 막을 수 없다며 바뀐 입장을 보인 겁니다.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을 접근하는 걸 막을 길은 없다. 굳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거 말리지 말자. 막 굳이 막 그 세금 막 때려가지고 억누르고 그냥 하지 말자. 5년 내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면서 주식 배당을 늘려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배당 소득세 인하를 두고는 검토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을 갖는 등 외연 확장 행보를 이어간 이 후보는 내일부터 다시 경북 경주 영천, 경남 창녕 함안 등 험지인 영남 지역에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음 재판 때는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원 건물에 들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법원이 지상으로 들어오게 한 건데요. 세 번째 재판에 출석하면서는 계엄 이후 처음으로 기자들 질문을 직접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첫 공판 때도 그리고 두 번째 공판 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차량에 탄 채 곧장 법원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했습니다. 집부터 법정까지 5분 정도 걸렸습니다. 법원은 경호와 방호의 필요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들과 달랐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모두 걸어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포토라인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주 월요일 3차 공판 때는 윤 전 대통령이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판 때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찬반 시위나 집회 인원이 많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윤 전 대통령이 한강공원에서 반려견과 산책을 하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포착됐는데 경호상 문제도 없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만 예외로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특혜 논란이 자꾸 불거지는 것도 법원으로서는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례와 다른 계산법이 적용되면서 윤 전 대통령 구속이 취소돼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과 달리 그냥 석방됐고 법정 촬영 신청도 다른 전직 대통령과 달리 한 차례 불화됐습니다. 최근 법원 내부망에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 대법원 상고심 선고와 맞물려 이를 비판하는 현직 법관의 글도 올라왔습니다.
부산 지역 한 부장판사는 계엄령을 선포한 전직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받고 대법원은 일사불란하게 특정인의 항소심을 파기환송했다며 이게 제대로 된 재판의 모습이냐고 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이후 처음으로 포토라인에서 기자들의 직접 질문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게 법원의 지상 출입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포토라인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할지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지난 2월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을 조사 착수 3년이 지나서야 표절로 결론낸 숙명여대인데 학위 취소나 징계 조치는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학위 취소가 가능한 규정은 김 여사가 학위를 받은 뒤에 만들어졌고 이 논문 취소는 당사자가 철회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결정을 미루고 있는 건데요. 이혜선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석사학위 논문이 4년 먼저 나온 번역서를 베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숙명여대는 조사에 나선 지 3년이 지나서야 올해 2월 표절로 확정했습니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참고 문헌에서조차 원문 표기를 누락한 것은 사회적 통념과 학계의 보편적 통상적 기준에 근거하면 표절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73일째 숙명여대는 김 여사에 대해 학위 취소는 물론 어떤 징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건 2015년. 그 전에 받은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따라 석사 학위의 근거가 되는 표절 논문을 철회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역시 당사자인 김 여사가 스스로 철회하지 않으면 강제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논문을 강제로 취소하는 건 당사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숙명여대는 학위 취소가 가능한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을지 정부에 문의했지만 교육부는 학칙에 대한 유권 해석은 정부가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김건희 씨 논문 표절에는 학위 취소가 원칙입니다. 그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다. 숙명여대는 조사 이후 징계를 확정하기까지의 기한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표절 비율도 끝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문시현 숙명여대 총장은 지난해 총장 선출에 앞서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두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말해왔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